자, 2017년 16회 청소년 상담사 3급 필기의 마지막 선택 과목인 청소년 수련활동론에 대해서 문제풀이를 하겠습니다. 자, 51번에 보시면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활동시설이 아닌 것은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유스호스텔, 평생교육시설, 과학관, 자, 이런 내용들은 다 활동시설에 포함됩니다만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은 최소한 법상으로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청소년활동진흥법의 10조에 보시면 청소년활동 시설의 종류에 아주 기본적인 사항 복습을 하는 겁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에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야영장, 유스호스텔, 그리고 청소년 이용시설에 여기 이제 기타 여러 가지가 포함될 수 있겠는데요.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제 과학관이라던가 평생교육시설 같은 것들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비해서 청소년 회복지원시설이라는 것은 소년법에 따로 정해져 있고요. 소년법 32조 1항 1호에 따르면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해서 보호자를 대신해서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상담, 주거학업 자립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그러니까 그 보호 처분에 관련된 시설의 종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에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듯이 만약 수험생들이 이 청소년 활동론을 선택하지 않는 이유가 법령에 관련된 단순 암기 사항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또 어디에서 출제될지를 예측하기가 더욱더 어렵기 때문에 잘 선택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데요. 제 생각으로도 이론적인 앞에서 그 필수 과목들의 이론과 접목시켜서 준비를 하시려면 청소년 이해론이 청소년 활동론보다 더 적합한 과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52번에 보시면 인증 수련 활동의 최대 유효 기간이 인증받은 날로부터 몇 년인가? 그야말로 다 이제 암기를 하셔야 되는 사항인 건데요. 4년입니다. 시행규칙 15조 1항에 보면 유효 기간은 인증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져 있고요. 다만 유효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겠는데 물론 연장을 많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는 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소년 기본 법령상 1급 청소년 지도사가 반드시 배치되어야 하는 경우는 어디인가인데요. 자, 일단 정답은 3번의 수용 정원이 500명 이하인 청소년 수련관인데, 자, 이게 기준이 굉장히 길어서요.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실 때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별표 5에 보시면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상담사의 배치 대상 기준 및 대상 및 기준이 있는데요. 제가 이론 시간에 이거 간략하게 정리해서 설명을 했습니다만 법은 원문을 찾아보시는 것도 학습에 많이 도움이 되시는데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청소년 수련관에 관련된 내용이 보시는 바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1급 1명, 2급 1명, 3급 2명 이상을 두되 수용 인원이 500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명에 초과하는 250명당 1급, 2급 또는 3급을 1명 이상, 그러니까 500명을 초과할 때 이런 단서 조항이니까 500명을 초과하지 않는 이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이렇게는 필요하다라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에 수용 정원이 500명 이하인 청소년 수련관에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54번에 청소년 참여 정책의 성과와 특징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청소년 특별회의. 자, 앞에서 제가 청소년 참여 관련돼서 꼭 기억하실 게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청소년 특별회의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하는 건데요. 자, 매년입니다. 매년. 중앙정부에서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계획함에 있어서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고 계획하자라는 의도로 매년 개최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나머지 내용들은 이제 옳은 내용들이 되는데요. 청소년 특별회의는 청소년 정책 과제 설정, 추진 점검을 위해서 청소년 전문가와 청소년이 함께 참여합니다. 2012년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참여 정책 공로로 UN 공공행정상을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청소년 참여위원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 단체의 청소년활동, 정책 등을 건의 시행함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자, 중앙부처보다는 지방자치단체가 더 중심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청소년운영위원회는 공공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청소년의 욕구와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것. 이것은 개별 시설에서 오픈 시간을 언제로 할지, 1층에 탁구장을 할지, 당구장을 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소년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하는 것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의 내용은 청소년기본법 제12조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자, 55번에 칙센트미아이 역시 뭐 빠지면 아쉬운 그런 학자입니다. 몰입 경험 이론에서 활동 과제 수준이 자신의 수행 능력보다 낮을 때 나타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사실은 시간만 충분하면 이 내용만 곰곰이 살펴봐도 정답은 4번의 지루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것을 이론적으로 칙센트미아이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X축이 능력의 낮음, 높음이고 Y축이 도전이나 과제의 낮음과 높음을 표현하고 있겠는데 능력과 과제가 적절하게 그 난이도가 배치가 되어야, 배정이 되어야 몰입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몰입하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능력은 지금 굉장히 높은 상황인데요. Y축에 따라가 보면 도전이나 과제가 굉장히 낮은, 그러니까 고등학생한테 유치원생이 할 만한 걸 맡긴 셈입니다. 그러면 몰입할 수가 없겠고 지루함을 느끼고 몰입하지 못한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반대로 이 상황은 능력은 낮은 상황인데요. 도전이나 과제는 굉장히 높습니다. 유치원생에게 고등학생의 과제를 맡긴 셈이죠. 그렇다면 몰입을 역시 하고 싶어도 너무 어려워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능력과 도전이나 과제가 적절하게 매치가 되어야 몰입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자, 문제로 돌아서 다시 한번 보면 몰입 경험 이론에서 활동 과제의 수준이 자신의 수행 능력보다 낮을 때, 그러니까 고등학생에게 유치원 수준의 과제를 주면 지루함을 느끼고 몰입하지 못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56번에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시설 붕괴 우려로 안전 확보가 현재 미흡한 경우에 시장군수구청장이 청소년 수련활동 주최자에게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최대 기한은 3개월입니다. 이것도 뭐 역시 단순 암기, 어떤 논리가 적용이 되지 않죠. 자, 활동진흥법 20조 2 1항에 보면 운영 중지 명령에 해당 내용이 있는데요. 쭉 보시면 그 중에서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을 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그러면 언제 청소년 운영 정지 명령을 할 수 있겠는가인데요. 시설에 붕괴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데 안전 확보가 현재 미흡한 경우, 이것이 이제 문제에 나와 있는 56번에 나와 있었던 시설 붕괴 우려로 안전 확보가 현재 미흡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죠. 자, 세 가지가 더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 각 한글 자료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7번을 보겠습니다. 집단 중심의 청소년활동 지도 방법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는 것은인데요. 여기서 키워드는 집단입니다. 자, 기억의 역할 연기를 하려면 상담자 한 명과 내담자 한 명이 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 명이 역할 연기를 하는 것이 더 일반적이어서 집단에 어울리겠고요. CAI는 컴퓨터 어시스티드 인스트럭션이어서 컴퓨터하고 혼자 학습을 해나가는 겁니다. 이건 집단이 아니겠고요.
도제학습도 1대1로 기술을 배워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집단 중심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학습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수성 훈련이나 브레인스토밍, 이것은 이제 집단 활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더 일반적이기 때문에 기억과 리을과 미음에 해당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억과 리을과 미음에 해당하는 3번이 정답입니다. 58번에 보시면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청소년 수련활동 인증 프로그램 신청 시에 작성해야 될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입니다. 활동의 시기, 장소, 목적과 내용, 아주 일반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겠고요. 여기는 인증심사원이나 개별 청소년의 인적 사항까지는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미음, 기억, 니은, 디귿, 미음에 해당하는 3번이 정답일 텐데요. 자, 법에는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 36조 4항에 보면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장소, 시기, 목적, 대상 내용, 진행 방법, 평가, 자원 조달, 청소년 지도자 및 전문 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서, 그러니까 참가자 인적사항 같은 것은 여기엔 이 단계에선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59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진흥법상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인데요. 자, 이게 지문도 길고 만 13세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숙박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맞고요. 만 15세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서 청소년 수련시설이 아닌 장소에서 야영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만 17세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야영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자,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자, 리을에 만 19세인 청소년이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서 청소년 수련시설에 숙박하는 청소년 수련활동인 건데요. 자, 수련활동에 있어서의 나이가 기본적으로 19세 미만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자, 2조 7호에 보면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이란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기본이겠고요. 다만 그 산정 시점을 자신의 생일 기점으로 하지 않고 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는 것. 그러니까 산정 기준을 매해 1월 1일로 보는 것의 의미입니다. 막 생일까지 따져가면서 하는 것은 아니겠고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19세 미만이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지문에 나와 있는 만 19세인 청소년은 틀린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을을 제외한 기억,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정답은, 자, 리을 제외하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정답은 2번입니다. 자, 60번을 보겠습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창의적 체험활동 4대 영역 중에서 학생의 개별적 활동보다는 친구와 협력해서 공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집단활동에 참여해서 협동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고 각자의 흥미와 적성, 취미, 특기를 신장하는 활동으로서 학술활동, 문화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실습 노작활동, 청소년 단체활동 등이 포함되는 것. 전형적으로 동아리 활동이 여기에 해당되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대 영역은 암기를 하셔야 될 텐데요. 자유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동아리활동,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활동 중에 동아리활동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1번으로요.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에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의 연령은 몇 살인가인데요. 자, 일단 나이는 9세부터 13세로 되어져 있는데요. 청소년 자기도전 포상제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여성가족부에서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시험 문제 중에서도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가 아주 여러 문제가 나왔었죠.
그런데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가 아주 뭐 인기를 끌다 보니까 여성가족부 입장에서 이거 꼭 영국 것을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여성가족부에서 직접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시작이 된 게 청소년 자기 도전 포상제인데요. 그 연령대를 만 9세부터 13세로 놓고 있습니다. 자, 만 9세부터 13세,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정도까지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 국제 청소년 성취 포상제와 마찬가지로 점수도 부여하고 뭐 기준들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62번으로 규범적 요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자, 기본적으로 규범적인 것은 객관적인 차원을 이야기합니다. 인증 기준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구도 포함되겠고요. 성취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요구사항도 물론 포함합니다. 4번에 학습자 개인의 주관적. 자, 규범적이라는 것은 객관적에 초점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관적이진 않습니다. 학습자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한 요구를 말하는 것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5번은 자격 기준에 의해서 결정된 요구도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자, 63번에 청소년활동진흥법령상 다음에 입지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수련시설은 어디인가인데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 국립도립, 군립공원, 그 밖의 지역 중에서 자연과 더불어 행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실시에 적합한 것으로서 청소년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지역인 건데요. 자, 일단 자연경관이라는 키워드에 맞는 것을 찾아보면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야영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 다 이쪽의 산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입지 조건이 청소년활동진흥법 시행규칙 8조에 관련돼서 별표 3에 나와 있는데요. 역시 이것도 이 앞뒤에 굉장히 여러 가지 그 표로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해당되는 것만 발췌를 했는데요. 앞에서 문제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청소년 수련원과 청소년 야영장은 자연경관, 산속에서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입지 조건과 관련되었을 때. 자, 6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의 진흥법령상 인증 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위원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최소 몇 시간 이상 받아야 하는가인데요. 뭐 역시 뭐 어떤 논리가 없습니다. 그냥 일단 암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40시간이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 15조 3항에 보면 인증 심사원이 되려는 사람은 인증 기준, 인증 절차 등 인증 심사와 관련된 내용을 중심으로 인증위원회가 실시하는 직무연수를 40시간 이상 받도록 규정되어져 있습니다. 자, 65번을 보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패러다임 중에서 실증주의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입니다. 자, 이 실증주의에 관련된 패러다임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만 고유한 패러다임 어떤 이론은 아니겠고요. 사회과학 전반에 걸쳐 있는 패러다임을 청소년 프로그램에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적용한 것의 의미여서 사회과학에 있어서 뭐 청소년학, 상담학 뭘 다 포함해서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세 가지 패러다임을 이야기할 때 실증주의, 해석주의, 비판주의 이렇게 세 가지를 보통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실증주의는 자연과학의 논리를 그대로 사회과학에도 적용을 해서 연구를 해나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학처럼 원자, 분자까지, 소립자까지 쪼개고 해서 연구자는 객관적인 시각만 취합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계속 쪼개나가서 그것을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파악함으로써 그 본질을 밝히려고 하는 방식, 그게 실증주의, 포지티비즘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 시절에 질병이 왜 발생하는지를 몰랐던 상황에 비해서 현미경이 발견됨으로써 바이러스라는 것을 발견했을 때
그러한 관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점으로 사실관계를 밝혀나가는 것이 과학의 본질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 자연과학과 동일한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의 의미입니다. 사회를 자연과학처럼 바라보자 라는 것의 의미인데요. 해석주의는 주관성을 강조합니다. 자, 사회과학이라는 것이 개인들이 모인, 인간이 모인 사회를 다루는 것이라면 이것이 자연과학의 마치 토양이나 천문학과 같은 것과는 달라서 사회라는 것은 인간이 모여 있는데 그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주관적일 수밖에 없는 이것도 뭐 제가 계속 예를 듭니다만 제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분들이 현재 동시에 100분이라고 한다고 가정하면 물리적으로 여러분들의 귀에 제 목소리가 청각적인 신호로 전달되는 것은 자연과학적으로 보자면 실증주의적으로 보자면 동일하게 전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이제 효과적으로 학습을 하고 있겠고 어떤 분들은 딴 생각을 하면서 듣고 있어서 하나도 머리에 기억이 남아있지 않을 수 있고요. 굉장히 일주일, 한 달만 지나면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제 강의는 굉장히 다른 모습으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연과학적, 실증주의적으로 보자면 그런 차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는데요. 해석주의적 관점으로 보자면 인간의 주관성에 기초해서 사회과학적인 연구와 또 이론들을 전개해 나가는 것의 의미인데요. 역시 뭐 앞에서 제가 뭐 예를 들었겠습니다만 원효대사의 해골물을 예를 들어보면 원효대사가 뭐 이제 동굴이었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공동묘지였다는 뭐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당나라로 유학을 떠나는 도중에 어디에 머물렀는데 목이 말라서 이제 누군가가 준비해 놓은 물을 시원하게 마셨는데 나중에 다음날 일어나서 아침에 보니까 그것이 해골에 담겨져 있는 빗물이었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대우각성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는 건데요. 자, 인간의 주관성과 관련됐을 때 그 원효대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해가 뜨기 전에 잠이 덜 깬 상태에서 해도 뜨지 않은 상태에서 발걸음을 재촉하느라고 빨리 출발해서 그것이 해골물이었다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가정으로. 그렇다면 원효대사의 대뇌 피질, 원효대사가 알고 있는 사실은 뭐냐 하면 해골물이라는 것은 그 이후에 다시 거기 갈 일도 없겠고 평생에 걸쳐서 해골물이라는 것은 원효대사의 인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해골물이 실증적으로 존재하지만 원효대사의 머릿속에는 그런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평생 동안 그런 일은 없었던 겁니다. 우리가 인간의 감각이라는 것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그 주관성을 100%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객관성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일 수 있겠습니다만 이게 100% 달성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동시에 해석주의적, 주관주의적 관점, 상담 이론 중에서도 주관주의를 강조하는 것은 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것이 해석주의의 패러다임입니다. 자, 비판주의는 이것은 두 가지가 대비되는 관점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비판주의는 이것과는 좀 다른 의미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비판주의는 사회 구조를 바꾸는 것이 그런 관점으로 사회 구조가 현재 불평등하고 그 불평등한 구조를 바꾸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지배계층이 갖고 있는 과도한 권한 이런 것들을 비판하고 힘이 없는 계층들이 힘을 갖도록 정치적인 힘을 갖도록 그런 방식으로 사회과학의 관점을 풀어나가야 된다. 좌파 이론들은 여기에 많이 연관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기본적인 패러다임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자, 다시 돌아와서 청소년 프로그램 관련됐을 때 이런 패러다임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회과학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인데 이것을 청소년학 중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을 한 것의 의미인데 청소년은 선행지식과 경험이 없는 빈 그릇 상태로 간주가 됩니다. 여기서는 객관주의적, 가치 중립적인 입장이 강조됩니다. 여기서는 가치 중립적이지 않고 가치 지향적이죠. 빈 그릇, 가치 중립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성이 내재되어 있지 않다라고 보는 거죠.
목표에 의해서 내용이 결정되는 특성이 강합니다. 청소년 지도자는 청소년에게 교육 내용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사람으로 간주가 됩니다. 외부 세계에 존재하는 지식과 정보를 청소년에게 전달하는 도구적이고 공학적인 성격. 그러니까 청소년에게 도움이 되는 청소년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이러이러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는 청소년 지도자가 백지 상태인 청소년에게 전달하는 객관적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이것은 다 실증주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해석주의적 관점에서는 동일한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개인에 따라서 효과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건데요. 실증주의에서는 그런 관점은 약하죠. 교육을 의식화 과정으로 간주하고 억압 상태로부터 해방과 비판적 실천 행위를 강조하는 것. 비판주의에 해당하는 내용이어서 정답은 5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내용인데요. 한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6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최종 종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지도 전략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인데요. 활동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포상을 하는 것, 참여 결과가 일상생활에 적용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활동이 끝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가서 그게 활동에서의 유익한 경험들이 일상생활에 집에 가서도 지속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활동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단위 활동을 안내한다인데요. 자, 지금 이 끝나가는 과정에 이것은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은 초기 단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고요. 활동의 성과를 다른 참가자들과 교환하고 통합하는 기회를 갖도록 지도하는 것. 활동의 결과로 청소년 자신에게 나타난 변화를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것. 자, 이런 것들은 종결 단계에 적절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옳지 않습니다. 자, 67번에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한국청소년수련원의 K지도사는 2017년도 9월 16일부터 17일간 양일간 숙박형 수련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 청소년활동 진흥법령상 K지도자는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에게 참가자 모집 며칠 전까지 숙박형 청소년 수련활동 계획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냐면 14일입니다. 자, 시행규칙 1조 2항, 1조 2, 1항에 보면 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해서 모집 14일 전까지 해당 부처에 서류를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